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의 체제로 묶여 있어 사이가 좋은 것 같은 유럽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까지는 국경을 맞댄 주변 국가들과 영토와 이권을 두고 끊이지 않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역사만 살펴봐도 주변 국가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많은 외침에 시달려 왔는데요. 현대에 들어와 호성이 멈춘 평화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국, 특히 중국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지상군 전력을 육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왔고 그 결과 지금은 지상군만큼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력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대표하는 무기체계라면 역시 전차를 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차는 성능이나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전차의 물량으로만 치자면 중국이 한국을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중국 내에서는 물량은 당연하고 성능으로도 자신들의 전차 전력이 한국에게 우위에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차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전차는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화력, 빠른 기동력으로 현대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차의 역할과 장점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차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 적진 깊숙이 진입하여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적의 화력을 억제하여 보병에게 안전한 진격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전차와의 전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차의 대전차 능력은 전차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 환경에서는 드론, 대전차 미사일 등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전차의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이는 전차가 완전히 쓸모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차의 전술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전차는 여전히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막강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의 전차 전력이 중국에게 밀릴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나마 양측의 전차 전력을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차 보유 수량은 한국이 2331대이고 중국은 4950대 정도입니다. 물량에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니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의 전차 전력이 중국에게 밀린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다는 아닙니다. 전차는 세대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1세대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중형 전차를 의미하며 이 시기의 전차는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성을 추구했습니다. 영국의 센츄리온, 구소련의 T-54, 미국의 M46 패튼 등이 대표적인 1세대 전차입니다. 2세대 전차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등장했으며 화생방 방어 능력과 야간 투시 기능을 갖추고 동력에 중점을 뒀는데요. M60 패튼, T-62 등이 있습니다. 3세대 전차는 1980년대부터 등장했으며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 강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등을 탑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K1 전차, K1A1 전차 등이 3세대 전차에 해당됩니다. 3.5세대 전차는 3세대 개량형으로 더 발전된 기술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가장 최신형의 전차로 K2 흑표가 대표적인 3.5세대 전차입니다. 전차의 전체적인 물량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지만 3세대 이상의 전차로 시선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3세대와 3.5세대 전차 보유량은 한국이 K1E1 1027대, K1A2 484대, K2 흑표 260대, T86 35대로 모두 1806대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으나 3세대 이상 전차는 2000대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준이 달인 중국의 여타 전차와 다르게 중국의 3.5세대 전차인 99식 A형은 그나마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한국의 K1A2에게는 다소 위협적일 수 있으나 K2 흑표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에서는 K2를 능가하는
전차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바로 K3로 불리게 될 한국의 차세대 전차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전차 개발을 예의주시하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언론 매체 토우티아오는 한국이 K2 우표를 새롭게 개량하고 K3의 기본적인 컨셉을 구성했다는 점을 꼽으면서 자기들의 주력 전차인 99식 A형보다도 강력해질 것이라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평소 중국 언론의 태도와는 매우 다른 논조의 기사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자기들 역시도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완성되면 K3조차도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여기서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함께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를 위시한 나토 국가들에게 많이 도입되었다. 한국 전차들은 일시적으로 각광받으면서 중동 국가들도 연이어 도입을 타진 중이다. 그러나 K2가 훌륭한 전차라고 해도 2008년에 개발된 이래 현재까지 성능 개량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의 전차 성능은 향후 3년에서 4년 이내에 크게 향상될 전망인데 특히 2023년 이후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구식 전차들이 아닌 중국의 최신식 전차들을 파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전차들을 연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전차 기술들을 차용하여 자신들의 전차 설계에 반영했다. 한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전차에 적용할 저소음 엔진과 대구경 무기체계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에는 130mm 주포,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무인화 포탑 승무원 보호를 위한 분리형 객실 구조, 방탄 세라믹, 고용량 수소연료 전지 등 차세대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아직 차세대 전차의 세부 사항을 연구하는 단계이므로 적용 계획 중인 기술들로 한국이 개발할 차세대 전차의 성능을 예상해야 한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는 K2 전차를 개발한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인데 인공지능 기반의 작동 체계와 유무인복합 멈티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게다가 다목적 미사일과 360도 상황 파악 체계, 능동 방어 체계, 다목적 드론을 탑재하는 방안 역시 구상하고 있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통해 전차의 핵심 3요소인 기동성, 화력, 방어력 측면에서 첨단 기술이 최대한 반영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한국은 자신들의 차세대 전차가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반영되어 중국의 전차들을 능가할 것이 확실하다고 여긴다. 첫째, 신에너지를 동력체계로 사용하여 적에게 더욱 조용히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민수용 차량 분야의 유행은 전기차인 반면 현대 주력 전차의 동력체계는 여전히 내부 연소 엔진이다. 대부분 디젤이고 미국 M1 에이브람스나 러시아 T-80 같은 일부의 경우에는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한다. 현 시점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대 속력이 시속 60에서 70km인 내부 연소 엔진보다 나은 추진 체계가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지 등이 내부 연소 엔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추진 체계들에는 정숙성과 은밀성 측면의 장점도 있다. 한국의 기아모터스는 2022년 DX코리아에서 수소연료 전지를 탑재한 군용 차량을 선보였다. 향후 한국의 전차들은 발열과 정숙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 이러한 동력 체계들을 사용하여 적의 탐지 장비에 감지될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 둘째, 중국제 전차들보다 큰 구경의 주포를 사용할 것이다. 서방제 전차들은 120mm, 중국제 전차들은 125mm 활강포를 사용한다. 그러나 전차들의 방호력이 증대되면서 전차 주포들의 구경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중국제 전차들의 탑재된 주포들보다 강력한 130mm 전열화학포 탑재까지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주포들은 오직 화학 추진체들을 사용하여 포탄을 발사했던 반면 전열화학포는 화학 추진체에 전기 에너지를 더하여 강하게 포탄을 쏠 수 있으므로 매우 파괴적일 것이다. 셋째, 중국제 전차들보다 더욱 완벽한 방어력을 갖출 것이다. 적의 탄환에 대한 전차의 발전은 장갑 증가로 이어져 왔는데 장갑을 두껍게 하면 방어력은 높아졌지만 전차 무게도 증가하여 기동성에 악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는
방탄 세라믹합금 MMC를 사용하여 경량화와 방호력 증가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게다가 전차의 장갑은 대전차 미사일을 막는 데 제한적이므로 능동방어 체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형 하드킬 능동방어 체계는 개발이 되어 있으나 파편이 전차 주변의 보병들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와 높은 가격 때문에 한국 국방부에 의해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직접 적의 대전차 무기를 관통할 수 있는 다회 폭발성형 관통탄 또는 강한 압력으로 적의 대전차 무기를 파괴하거나 각도를 틀어버리는 고밀도 비활성 금속폭탄 DIME 등이 하드킬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전자기식 장갑과 레이저 방어체계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넷째, 중국제 전차들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킬 것이다. 한국은 차세대 전차에 무인 기술을 적용하여 드론 등 장비 운송이 필요할 경우 무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한국의 차세대 전차는 K2와 마찬가지로 전차장, 조종수, 호수의 3명으로 운용될 예정이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 4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전차들과 한국 전차들을 비교했을 때 중국제 전차들이 한국의 K2보다 앞설 듯하다. 비록 한국 전차들의 개념과 기술 수준이 좋다고 해도 중국 전차들은 발전을 멈추겠는가? 중국의 방위산업체들은 틀림없이 더욱 우수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 한국이 어떤 시각과 생각을 가졌든 중국 전차들의 적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전차들이지 한국의 전차들이 아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언론의 전형적인 한국 깎아내리기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결국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한국은 결국 중국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전차 전역에 대한 위기감과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진정한 힘은 서글픈 자기 위로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중국이 깨닫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역시 전통과 관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차를 처음 전장에서 운용한 국가는 영국이지만 전차 제작 기술과 전술을 발전시킨 것은 독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판터와 티거는 연합군에게는 괴물과도 다름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미국의 셔먼 전차도 꽤 준수한 전차였지만 티거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셔먼 전차 3대 정도는 있어야 티거 한 대와 겨우 맞붙을 수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셔먼 전차가 단독으로 티거 전차를 만나면 교전하지 말고 피하라고 지시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미군 전차병들이 이런 지시를 핑계삼아 아예 임무 수행을 하지 않고 상부에는 티거와 조우했기 때문이라고 거짓 보고를 올리는 일도 잦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군 지휘부에서는 나치 독일이 보유한 티거 전차가 예상보다 많은 것 같다며 우려하는 총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못지않게 미국도 전통적인 전차 강국입니다. 셔먼과 패튼을 위시해 M1 에이브람스 전차까지 당대 최고의 전차에는 언제나 미국 전차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방산기술이 어느 순간부터 폭주를 시작하더니 이제 세계 최고의 전차를 꼽으라면 맨 앞에 우리의 K2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감을 느낀 독일과 미국이 K2를 압도하는 차세대 전차 개발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한국 역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래 전차 시장에서의 패권이 어느 나라에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전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 전차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결국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선 전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용론에 시달리며 괄시받았던 전차가 2023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차의 가치가 부활함에 따라 전차 몸값이 상승한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실제로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도 점점 전차 숫자를 줄이고 첨단 무기에 집중하는 추세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다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의 방산강국 독일도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하고 한국과 차세대 전차 시장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나섰는데요. 레오파르트2 전차의 제조사이자 유럽 최대 방산업체인 독일 라인메탈과 KMW에서 최근 차세대 전차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연합을 결성하고 이를 위한 자금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스웨덴의 사브와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등 유럽에서 명성을 떨치는 방산기업들이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로 유럽 방산 시장을 주름잡아왔습니다. 다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독일 방산의 실태와 고질적인 납기 미준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차 시장 내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느낀 독일은 개발한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파르트 2 전차로 가장 현대적인 K2 전차와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하고 차세대 전차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자적으로 신형 130mm 주포를 장착한 차세대 전차를 선보이며 독일이 왜 기관명가라 불리는지를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130mm 주포를 장착한 전차 KF-52를 선보인 라인메탈은 그동안 갈고 닦아온 전차 기술력을 가감없이 선보였습니다. KF-51은 신형 130mm 주포로 기존 120mm 주포에 비해 유효 사거리가 50%나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3중 장갑의 능동방어 장치, 드론까지 갖춘 미래형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에너지탄, 프로그램 작동 공중폭발탄 등 여러 포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선제 공격에 미국에서도 질 수 없다는 듯 에이브람스 X를 공개했는데요. 기존 에이브람스와 동일한 120mm 주포를 가지고 있으나 무인포탑과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능동방어 체계, 하이브리드 엔진 등을 탑재하며 기존 3.5세대 전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두 전차 모두 지금의 K2 전차를 능가하는 차세대 전차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차로 대한민국이 K2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다고 자만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로템도 K2 전차의 성능 개량 모델인 K2EX 모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의 전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K2 모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능 개량을 한 모델로 능동방어 장치, 원격 무장 장치를 탑재한 것은 물론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전장 상황 인식 장치가 추가로 탑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전과 드론에 대비해야 하는 전차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이번 K2EX 모델에 탑재하여 새로운 전장 환경에도 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K2의 이런 높아진 위상 이면에는 태생부터 따라붙은 치명적인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개발 막바지 변속기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전력화가 불투명해지기도 했고 440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는 하드킬 능동방어 체계 시스템은 탑재를 위한 공간까지 만들어 놓고 끝내 취소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를 대체하기 위해 탑재한 소프트킬 방식의 다영역 차장 연막탄 발사 시 잦은 오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골칫거리로 꼽혔던 건 단연 파워팩이었습니다. 파워팩이란 엔진과 변속기가 조합된 모듈식 파워트레인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데요. 말은 간단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K2궤에 탑재된 것과 같은 1500마력 이상의 파워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국내 2000cc 중형차의 출력이 평균 200마력 내외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전차의 엔진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추 감이 오실 텐데요. 보통 화물운반에 사용되는 트레일러 차량이 500에서 700마력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1500마력의 엔진을 밀리미터 단위로 제어하며 심지어 이를 변속기와 결합한 모듈식 파워트레인 구조로 만든다는 건 상상 이상의 기술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파워팩의 경우 그 힘을 구동축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일반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K2궤에는 국산 엔진에 독일산 변속기를 얹은 혼합 파워팩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K2궤 변속기의 평가 시험이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산 엔진, 대한민국산 변속기가 들어간 파워팩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9월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의 모습을 드러낸 대한민국산 파워팩은 12기통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이 적용되었고 자동 변속기에는 유압 제어 기술과 제동 기술, 조형 및 변속, 그리고 전자 제어 기술 같은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되었는데요. 덕분에 험로에서도 시간당 50km 이상의 속력이 가능하며 변속 시 발생하는 충격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속 성능과 연비도 개선되었는데요. 험로 주파 능력은 물론 극한의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차의 특성이 10분 반영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K방산을 선도하는 K2궤 수출 가능 물량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K2는 현재 오만, 이집트, 인도 및 슬로베니아 등으로의 수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약 300대 규모의 루마니아 전차 교체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곧 진행될 폴란드와의 2차 계약과 우리 군이 도입할 150대의 4차 양산 물량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1200에서 1300대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이 실현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덩달아 독일이 대한민국 무기 수출에 회방을 놓을 염려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차 사업은 K2를 이어 K3 전차가 바톤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에 이에 대해 여러 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K3 전차는 KF-51 판터와 동일하게 130mm 활강포를 택한 모델입니다. 또한 부무장으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레이저포, 다목적 미사일, 소형 드론의 APS까지 탑재하여 독일이나 미국에 뒤처지지 않는 차세대 전차를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렌드를 반영해 두세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춘 것도 특징인데요. 무인화 및 자동화를 위해 K3는 소형 인원으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많은 부분에서 기존 전차와 다른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고무궤도를 적용한 것도 K3 전차만의 특징인데요. 고무궤도를 통해 전차를 경량화함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개량된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해 기존 K2 전차보다 더욱 빠른 연사가 가능하여 화력적인 면에서 K2 전차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3 전차의 스펙과 그 형태는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현대로템이 선보인 미래형 전차 모델은 전에 알려져 있던 것과 사뭇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차세대 전차 모델이 K3의 다음 모델인 K4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 K3 전차의 다음 모델을 계획해 두고 있고 이를 염두에 둔 개념 모델을 얼마 전에 개최된 아덱스에서 공개하며 반응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설계가 적용된 K3 전차일 수도 있기에 현대로템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차세대 전차는 기존에 공개된 K3의 설계 사상을 전부 계승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설계와 RCWS는 당연히 갖추고 있고 무인화 운용이 가능한 모델일 것입니다. 게다가 K2에서는 탑재되지 않았던 독특한 형태의 육각형 반응 장갑이 장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된 모형에는 없었지만 APS 역시 탑재될 것이 당연하고 현궁으로 추정되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 장치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다는 기존 K3의 컨셉을 계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모델에 수많은 해외 군사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도 이번 차세대 모델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갑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한국 방산의 위협을 자신들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로 억누를 수 있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더 향상된 개념의 전차를 한국에서 공개하며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든 영원한 승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이 한국에게 기갑 명가의 자리를 내준 것처럼 한국도 다시 왕자를 뺏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K2 개량형과 차세대 전차 K3 개발이 성공한다면 꽤 오랫동안 한국은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